여기 주어진 게 길이 정보밖에 없고요. 그다음 안녕하십니까. GB 스터디에서 영어를 강의하고 있는 박기철 강사라고 합니다. 제가 받은 문제는 고2, 고3 응용어법 문제입니다. 자, 2등급 이상으로 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 지문에 대한 주제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문부터 보시죠. 자, negotiators, 협상가들은 try to find ways to slice. 자, 어떤 방법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자, 어떤 방법이냐면요. slice a large issue into smaller pieces. 자, 커다란 문제를 작은 조각들로 나누는 어떠한 방식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글의 소재는 명사인데요. 앞에 있는 이 협상가라는 사실입니다. 협상가는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자, 큰 문제를 작은 조각들로 나누어야 된다고 하죠. 자, 반대 개념, 크고 작다. 자, 뭔가 느낌이 옵니다. 자, known as 뭐뭐로 알려져 있는데요. 바로 살라미 책략이라고 부르는 를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뒤쪽으로 조금 넘어가시면은 자, 어떠한 문제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어떤 문제냐면 표현되는 문제입니다. 자, 정량적으로 그리고 측정 가능한 어떤 단위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은 쉽게 조각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자, 계속해서 자, 잘게 조각내는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예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자, 얘가 들어가는 순간 이 앞에서 이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거의 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얘를 통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겠다는 뜻인데요. 주제문이 사실은 이미 나왔어요. 그러나 조금 더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서 임금에 대해서 또는 리스 렌트에 대해서 조금 더 잘게 쪼갠다라는 내용이 지금도 부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잘게 쪼갠다, 프랙션 레이트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프랙션 레이트 나오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어프로치, 두 번째 접근 방법이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여기서 주제문을 잡을 때 보시면은 자, 어떠한 내용이 나오고 얘가 한 번 나오고요. 자, 얘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학생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얘를 통해서, 얘 안에 어떤 단어를 통해서 선택지가 나왔을 때 그것을 오답인데도 정답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얘 안에 있는, 즉 얘 1번과 또 다른 접근법, 얘 2번 안에 있는 내용은 선택지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글의 주제에 대한 방식은 제일 앞쪽과 제일 뒤쪽에서 한 번 더 반복함으로써 강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접근 방법. 역시 어떠한 접근 방법을 얘기하고 있죠. 자, 또 원칙이 적용되는 방법의 가지수를 다양화시키라 라고 하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얘가 들어오고 있어요. 그렇죠? 얘 2번입니다. 얘 2번으로 일단 들어갔고요. 자, 어떻게 하느냐? 얘는 건너뛰세요. 자, 주제문과 연관되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십시오.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좀 들어갔는데요. 자, 그러면 주제를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의 주제는 작은 조각으로 나누거나 자, 원칙이 적용되는 자, 방식을 자, 다양화시키고 있죠. 바로 협상가입니다. 협상가, negotiator, 협상가의 전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을 좀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인데요. 자, 체크 포인트를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실게요. 자, compensation demands. 자, 어떤 보상 체계는 보상에 대한 요구는요, 나눠질 수 있습니다. can be divided into 뭐로요? cents per hour increments. 자, 일단 OR로서 병렬 구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증감이 있는데요. 시간당 센트로 점점점 증가된다는 거예요. 이제 임금이 증가된다는 뜻입니다. 또는 lease rent, 임대 비율을 자, 인용될 수 있는데요. 자, 어떤 것으로서 dollars per square foot. 자, 스퀘어이 평방미터죠. 평방미터에서 per 뭐뭐당 달러로, 그러니까 그 가장에서 어떠한 건물의 임대를 주거나 할 때 평방미터로서 스퀘어 피트를 얼마 달러로 계산해서 임대를 할 거냐를 지금 이렇게 잘게 쪼개가지고 묘사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에서 병렬 구조에 바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병렬 구조는 and or but 사이에서 앞쪽과 뒤쪽이 비슷한 구조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여기에서는 분명히 보시면 이렇게 대시가 붙어 있고 여기가 복수 형태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시가 없고 꽃이 단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눈여겨 보기는 했는데요. 그래서 제가 잡은 포인트는 이쪽에 레이트에서 그때
아, 맞네요. 그쪽이 더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를, 설문관 쌤께서 혹시, 요쪽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저기 레이트란 단어가 비율 이런 뜻인데 저기 보면은 보상 나오고 돈 얘기 나온 거 보니까 뭐 이율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S를 붙여 레이트라고 쓰는 게 그러면, 네, 감사합니다. 자, 레이트 쪽으로 조금 더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보상 비율에서 레이트로, 조리관 감사합니다. 살짝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쪽으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번 질문은 한 회사는, 자,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가족에 대한 응급, 자, 휴가 계획을 만들 수 있어요. 라고 끊고 있죠. 관계대명사 주격인데요. 자, 허락하고 있는, 자, 직원들에게 어떤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 어떤 기회냐면, 자, 회사로부터 잠깐 이제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투부정사의 형용사정법이죠. 자, 이러한 기간 동안인데요. 3시간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뒤에서 물론 밑줄은 없지만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안 된다라고 하면서 병가를 낼 때에 이러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allows에서 보시면 allow A to B라고 해서 여기로 사실 가기가 쉽지만, 자, 직원들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하는 계획이라고 해서 제가 잡은 포인트는 여기 employees하고 the opportunity 사이에 뭔가가 지금 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긴 한데요. employees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컴퍼니로 바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자, 또 opportunity로 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 혹시 어떤 기회를 잡는다는 뜻의 allow A to B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체크 포인트를 잡아보긴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문관 쌤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혹시 다른 포인트가 있을까요? 회사가 마련하는 게 급한 일이 생겨서 떠난다는 게 이제 급하게 휴가 내는 의미라면은 그러니까 리빙이 아니라 리브 쪽으로. 그쪽으로. 저도 사실은 처음에 이 포인트 좀 잡긴 했는데요. 자, 그럼 그쪽으로 조금 변경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휴가 문제에서 휴가가 리빙이 아니라 이제 리브, 이제 병가를 낸다라는 그 명사 형태로 좀 바꿔서 체크 포인트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을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자, 처음에 질문을 보시면, 자, not only did he love his father. 자, 여기에서 첫 번째 문장부터가 일단은 부정어를 앞에 위치시켜서 도치구문을 바로 쓰고 있습니다. 자, 그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사랑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종조 대왕은 자, also had a big heart, 아주 큰 마음이 있었습니다. 배려심이 많았죠. 그의 백성들에 대해서, for his people. 자, 여기에서 부정어가 앞에 오면서 문장이 도치가 됐는데요. 자, 아무 때나 이 구문을 쓰는 것이 아니라, 자, 부정어를 쓸 때는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을 쓰게 됩니다. 즉, 이 문장에서 특히 여기서 not A, but B 구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A하고 B 사이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B가 되겠죠. 그래서 부정어 강조가 들어가면서 동시에 A, B 강조문을 썼다는 얘기는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뒤쪽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겠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누구라고요? 백성을 향해서 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백성에 대한 마음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금 더 보시면은, 자, 화성에 대한 예가라고 있습니다. 화성 요새인데요. 자, 그것을 건축하면서 어떠한 해프닝이 발생하고 있는가를 통해서, 예를 통해서 백성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자, 뒤에서 쭉 보시면은, 자, 어떤 원래의 건축 구조가 동그라미 모양이었다고 합니다. 둥근 모양이었는데요. 자, 이것이 원래 계획된 대로 그대로 지어지게 된다면 많은 주민들이 성벽 밖에서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벽의 동그라미 모양을 조금 나뭇잎 모양으로 바꿨다라는 내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즉, 이 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백성을 향한, 자, 벽 밖에서 살 수밖에 없는 백성을 향한 마음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예가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두 번째 예에서는, 자, 비슷한 예가 조금씩 들어가고 합니다. 자, 어떠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보통 일을 했는데요. 자, 공공 서비스 프로젝트를 임금을 받지 않고 일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나 정조 대왕은 그대로 두지는 않았겠죠. 자, 뭔가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에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자,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paying 함으로써 하라고 지시를 했다라는 부분. 바로 이 부분도 바로 누구예요? 바로 이 people, 백성을 향한 이 저자의 왕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자, 뒤에서 구체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날씨가 너무 더운 상황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조금 일정을 조금 변경을 하면서 잠깐 멈추게 한다던가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을 향한 왕의 마음, 즉 연민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이 문장에서 빅 하트와 마지막에 있는 컴패션이 한 번 더 반복을 됨으로써 자, 주제를 더욱더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 이 문장의 주제문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요새죠. 를 통해서 본 자, 종조 왕의 자, 바로 백상을 향한 마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요. 자, 1번에 대한 체크 포인트를 먼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if the fortress had been built as planned, 만약에 그 요새가 계획된 대로 지어졌다고 한다면 많은 거주민들은 would end up ing 결국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자, 화성벽 밖에서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라는 문장에서 자, 앞에 if 가정법이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자, if 주어 had pp 그리고 나서 뒤에 콤마 찍고요. 주어 노동사의 과거형 have pp가 와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동사 원형이 오고 있어서 그 부분을 체크 포인트로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ould end up을 would have ended 이렇게 해서 가정법 과거 완료 구분이 되지 않는가를 한번 잡아볼 텐데요. 자, 4번도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however, 그러나 킹 종조 instructed. 자, 종조 대왕은 지시했습니다. 자, 정부에게 for paying those who worked on this project. 자, 후부터 프로젝트까지는 가로에 묶이고요. 자, 이 프로젝트에 작업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죠. 사람들에게 지급을 하도록, 자, 돈을 지불하도록 그렇게 지시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여기에서 제가 잡은 체크 포인트는 for paying 이쪽을 조금 눈여겨봤는데요. 자, 여기서 instruct가 앞에 목적어가 오면서 그 목적어, 즉 정부에게 돈을 지급하라라고 지시를 하는 내용이라서 제가 잡은 포인트는 government에서 그래서 for paying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바로 그냥 지급을 해라. to pay.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지급하다가 pay for기 때문에 이쪽으로 살짝 전환을 하긴 했는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박희 선생님 혹시 3번과 4번에서 제가 혹시 잘못 잡거나 혹시 그런 부분이 있었을까요? 3번 가정법 과거 완료 잘 잡으신 것 같고요. 4번은 instruct 목적어 투부정사 형식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뒤에 그 for 써야 되는지 여부를 저도 사실 for를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요. 굳이 필요는 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잡고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은 compensation demands can be divided 이렇게 쭉 문장이 나오면서 아까 흥주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lease rate에서 임대 비율의 그 비율의 뜻으로서는 s를 붙여서 복수 형태로 보통 나타내기 때문에 임대율 그래서 자, 1번의 체크 포인트죠. 자, 레이트를 의미상으로 여기서의 문맥상의 의미는 자, 레이트로 복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2번은 제가 사실은 처음에 봤던 부분인데요. 이걸 좀 제가 놓쳐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Family Emergency Leave Plan에서 휴가라는 뜻은 leave라는 단어이고요. 명사형 그대로 쓸 수 있고요. living이 아니라 현재 분사가 아니라 live 이렇게 해서 자, living을 자, live의 명사로 바꿔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자, 3번에서는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상당히 많았는데요. if 주어 had pp 그리고 콤마에서 가정법 과거로서 would have pp 였기 때문에 의미상 혼합 가정법은 또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과거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있는 would end up을 would have ended up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4번인데요. 4번에서는 instruct에서 지시하다, 목적어에게 to 동사원형, 목적격 보호를 하라고 지시하다라는 문장이기 때문에 뒤에 있는 government 뒤에서 있는 for paying을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to pay로 이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일단 3번에서 보시면 가정법 문장이었는데요. 자, 가정법 문장 공식이 if 주어 had pp 그리고 콤마 치고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have pp로서 자, 언제 쓰는 것인가? 자, 시제가 과거일 때, 과거에 발생되는 사실일 때 쓰는데요. 혹시나 혼합 가정법일 수도 있어서 보면은 여기서 보시면 대부분이 다 과거
내용이 다 과거인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상으로도 과거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밖에서 결국은 살았었을 것이다 의미이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안심하고 가정법 과거 공식으로 이렇게 돌리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아까 4번에서 instruct A to B, A에게 B 할 것을 교훈을 내리다 라는 뜻으로 지시하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뒤에 to를 넣어서 바로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3등급 이하 학생들은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제율과 난이도를 보시겠는데요. 자, 보시면 1번을 보시면 레이트와 레이트 문제는 상당히 사실은 쉽지는 않았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나왔을 때 그 명사가 살짝 뜻이 바뀌면서 다른 식으로 쓰일 수 있다는 문제인데요. 자, 출제율은 제가 봤던 출제율은 3.5 정도로 보겠고요. 대신 난이도도 조금 높았다라고 해서 3.8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리빙과 리브 문제도 역시 명사를 휴가라는 뜻을 원래 그대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은 떠나고 있는 하면 오히려 좀 이상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사실은 출제율은 1번과 마찬가지로 이 정도라고 보겠고요. 난이도도 살짝 놓치면 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3.7 정도로 보겠습니다. 자, 3번은 가정법 문제로서 사실 흔히 내신에서 상당히 출제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8 정도로 보겠고요. 그에 반해서 빈도수가 많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은 여기에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미리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는 않다 라고 보겠고요. 마지막에 4번은 instruct를 통해서 instruct A to B 문장인데요. instruct 일단 보는 순간 오형식인 경우에는 2가 나오겠지라고 약간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출제율도 조금 높은 편이긴 하고요. 난이도도 그와 비슷하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예, 박희철 선생님 일단 지문에 대한 분석을 하시는 데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을 골라내는 어떤 스킬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짚어주신 게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이제 주제 잡는 부분들은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체크 포인트 하시는 데 있어서 뭐 리빙이나 리브로 바꾸는 부분에서는 조금 혼란이 있으시긴 했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제율 난이도도 적절하게 지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내용상으로 그냥 한 가지 정도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페이 같은 경우에 아까 페이포가 조금 헷갈리셨는데 뒤쪽에 이제 사람을 써서 어떤 사람 목적어에게 돈을 주다라는 개념으로 쓸 수가 있어서 이제 for가 없이 사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희철 선생님, 고3 지문인데도 크다, 작다와 같은 반의어 개념을 도입하여 똑똑 떨어지는 지문 설명 제공함으로써 체감, 난이도 떨어뜨리며 이해도 끌어올리는 독해 강의 매우 좋았으나 2번 긴급 휴가 명사어법과 1번 명사 특수복수어법에서 레이트를 요금이 아닌 비율로 이해하여 방향을 착오한 점 아쉬웠다. 영어에서는 요금이란 말은 due, return, earning 같은 특수복수를 사용하는 명사어법을 사용하므로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공부해 보길 주문하고 싶다. 4번 어법에서 pay는 사람이 오면 직접 목적으로 오고 I will pay for it처럼 사물이 나올 때만 for를 쓴다는 것을 기억해달라. 기본 어법의 체크에서 문제가 드러났으므로 기본 및 심화어법 공부를 가열차게 하여 다음 달에는 확신을 심어주는 어법 설명 선보여 주기를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할 때 A 지문, B 지문에서 그 A 지문에서 뭐 소단은 2문제, 그 다음에 B 지문에서 소단은 2문제에서 4문제가 나오는데 아마 지난달, 그지난달 연속 3번 정도를 4문항 중에서 2문항은 맞고 2문항은 틀려요. 저번에 4분의 3은 아니었나요? 그리고 박희철 선생님. 제가 저번에 4분의 3이었고 지난 데는 4분의 4였습니다. 네. 아, 그런가? 네. 근데 내 기억 속에는 뭐라고 하냐면 항상 4분의 2로 나오나 나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저런 내용들에 대해서 본인이 좀 준비를 왜 저게 문제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이 강의를 갖다가 본인이 강의하고 있는 교재의 내용 중에서 나오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그럼 교재 자기들이 강의하는 강의 내용 중에서 준비된 강의를 했을 텐데 그 중에 우리 교육관이 박기철 교육관이 그 중에 이런 문제를 꼭 확인해 봐야 돼 하는 문제가 올라와요. 그럼 이 강평 문제가 얼토당토 않고 여러분하고 해당사항이 없다. 그게 아니라 해당사항이 있어. 강의하는 교재 내에서 아니면 기출문제 내에서 뭔가 꼭 확인해 봐야 될 사안들로 올라오는 문제들이거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박기철 선생이 조금 더 섬세하게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틀리지 않게끔 해야지.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앞에 나와서 안 틀려. 긴가민가는 하는데 틀리지 않아. 그리고 자기의 확신이 있어. 그러니까 확신이 없으니까 뭐라고 1번 뭐 2번 뭐 하면은 본인이 바로 고쳐버리잖아. 왜? 이름 없이 누가 뭐라고 하면 바로 고치지? 그 말은 본인이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저런 문제들을 저런 거를 가지고 교재 준비가 돼 있다 치면은 본인이 고민해보고 준비가 돼 있어. 그러면 이론이 뭔가 이론이 들어오면 자기 의견이 있을 거거든. 공부를 했으니까. 근데 바로 뭐라고 하면 바로 고쳐버리잖아. 그 말은 안 봤다는 뜻이잖아. 저런 실수를 줄여보세요. 수고했어요.